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수사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된 사람들을 수용할 구치소 공간 등을 확보하려 한 혐의입니다. 종합특검은 지난 3월쯤 신 전 본부장 사건을 서울지검에서 넘겨받았고 앞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네, 신용입니다. 예,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계엄이 일어나던 날, 우리가 그 다음날 여기서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죠?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예, 전화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11시 4분에 박성재 신용에 통화를 했습니다. 네. 예,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송구스럽지만 제가 지금 그 건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어가지고 자, 저 자료 보세요. 답변을 못 드리는 박성재와 통화 후 교정본부 직원으로부터 구치소별 수용 현황을 받았고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문건을 작성했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자, 피의자로- 신용의 본부장. 네, 그때 나와서 거짓말했죠? 위증했어요?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내가 따로도 만나서 물어봤잖아요. 네네. 당시에 동부구치소에 구치소를 비워놓으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무슨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정본부 직원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 이거 문건으로 나와 있고 이거 삭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문자도 받았는데 그거 삭제했어요, 안 했어요? 삭제했습니까, 안 그 부분 했습니까? 수사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 거짓말 자꾸 하지 말고 삭제해서 증거인멸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법무부의 교정본부장까지 되셨습니까? 교정본부장 아무나 되는 겁니까?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비상 상황에서 우리 교정본부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검토를 거짓말 자꾸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은 윤석열에게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박성재에게 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박성재도 교정본부장도 감옥 갈 위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인 잘못 만나 검찰도 해체되고 여러분도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 솔직히 이야기를 했어야죠. 누구 편을 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교정본부장 되셨습니까? 어떻게 국회의원들 끌어다가 거기다가 수용할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박성재, 윤석열에게 일찌감치 불려가서 가장 먼저 가서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내용 모르지요? 네, 절대로. 그렇지만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해야죠.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각 보고받은 교정본부장.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 있고 처벌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사님들께, 우리 검사장님들께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여러분 어떻게 검사 되셨습니까?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7-37번입니다. 이승용 과장으로부터 새롭게 보고받은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 인원 조절 방안 파일 받으시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셨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8번입니다. 증인의 지시로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에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에 관해 묻겠습니다. 증인은 교정본부 2차 간부회의 당시에 회의에 참석한 분류심사과장 이민열에게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 있으시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8-2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813번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단체 대화방 캡처 사진 제시하겠습니다.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의하면 분류심사과장 이민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3분경 분류심사과 지시, 긴급 가석방 관련 오늘 주간의 본부장 보고, 수용 여력 확보 차원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한 것이 확인되는데 증인의 지시에 의한 것 아닙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이민열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면서 문건을 작성하라는 지시한 것인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에 따른 수용 여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긴급 가석방 검토할 것 지시한 거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8-5번 묻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813번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 제시하겠습니다. 이민열은 증인의 지시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을 작성해서 박형배 교감을 통해 증인에게 직접 보고하였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813번 이민열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이민열은 교정본부 2차 회의 시 증인이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단체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박형배 교감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2024년 12월 4일 9시 10분경부터 20분경 사이에 증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8-7번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오전에는 이미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어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늘릴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굳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자료 보고받으신 이유 무엇입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 후에는 직원들에게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이민열로부터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하셨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8-10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753번 긴급 가석방 검토 경과 추정 문건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화면에 보이는 긴급 가석방 검토 경과 추정 문건 보신 적 있으시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문서 작성 경위 알고 계신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12월 3일 23시 06분경 교정본부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이 발령되었고 간부회의 시 본부장인 증인이 지시하여 2024년 12월 4일 아침에 보고할 수 있도록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였고 2024년 12월 4일 8시 30분경 부서장인 이민열이 증인에게 보고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당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된 상황이었으므로 계엄법 및 계엄실무 편람에 의할 때 법무부나 교정본부장인 증인이 임의로 가석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의 지침에 따라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알고 계셨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9번 묻겠습니다. 증인이 주관한 전국 구치소 교도소 기관장들을 상대로 진행하셨던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1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459번 긴급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결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비상계엄 선포 후 교정본부 1차 간부회의, 법무부 비상간부회의, 교정본부 2차 간부회의를 마치고 교정본부 및 전국 교정기관장들을 상대로 영상회의 개최하셨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개최한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에 들어가기 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준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비상간부 회의가 끝나고 2024년 12월 4일 1시 9분경에 영상회의가 시작될 무렵에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임에도 굳이 영상회의 진행하신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영상회의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셨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9-4번 증거기록 순번 459번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진행한 영상회의 결과에 따른 보고서 중 2번 교정본부장 지시사항 첫 번째 항목에 의하면 장관님 주재 긴급 간부회의 지시사항 전파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을 전파한 것인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영상회의에서 수용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 각 구치소 교도소별로 수용 여력을 점검해보라는 내용의 지시하신 사실 있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9-6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313번 이도곤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영상회의에 참석하였던 거창구치소장 이도곤은 증인이 회의 당시 수용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 기관별로 수용 여력을 점검해보라. 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법무부 비상간부회의 참석 후 개최한 영상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파하였고 증인은 영상회의에서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셨습니다. 결국 증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이유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